이번 시간에 할 것은 이제 네이버 검색 결과. 근데 네이버의 역할이 있어요. 네이버나 구글은 포털이잖아요. 검색 결과를 알려주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네이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 회사의 존재는 무엇인가? 유저들이 네이버를 또는 내가 만든 사이트를 찾아왔을 때 어떠한 것을 만족시켜줘야지 다음에 또 찾아올까? 이런 거 되게 고민할 거예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정의를 해보면 사용자로 하여금 만족할 만한 정보를 컬렉션 해주는 거예요. 이게 네이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뭘 검색했다 라고 했을 때 그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사용자가 무엇을 찾길 원할까? 그거를 잘 나열해주면 아,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검색하면 내가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네이버는 항상 오늘도 내일도 사용자로 하여금 만족할 만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그리고 컬렉션 해주는 것, 자기네들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진 컨텐츠를 잘 나열해 주는 것, 그것이 네이버의 역할이에요. 사용자가 있고 만족할 만한 정보가 있고 컬렉션이 이렇게 있어요. 사용자는 그냥 유저예요, 유저. 우리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검색자. 근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만족할 만한 이 정보예요. 만족할 만한 정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경험된 정보로 하고 할게요. 경험된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적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가 있어요. 둘 다 정보인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해보기 어려우니까 이거 경험된 정보를 스토리라고 할게요. 스토리를 검색하는 사람이 있고 인포메이션을 검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경험된 정보는 이런 거죠.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추천, 리뷰 형식의 정보를 얻고 싶은 키워드들. 제가 많이 비유하는 게 라면이란 키워드는 사전적 정보예요. 그죠? 라면의 정의는 라면이 처음에 나왔을 때와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스프 넣고 면 넣고 그냥 끓이면 되는 그런 음식이에요. 아주 간단한. 근데 라면 끓이는 법은 어떨까요?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고 10년 전에 다를 거고 20년 전에 다를 거고 30년 전에 달랐을 거예요. 라면 끓이는 법은 경험된 정보, 스토리고요. 사전적 정보, 라면은 사전적 정보예요. 그건 달라지지 않죠. 근데 이것들이 어디에 담기느냐를 보면 경험된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담기는 데가 어딜까요? 블로그에 많이 담깁니다. 그리고 카페에도 담깁니다. 카페에도 많은 경험된 정보들이 올라오죠. 그러면 사전적 정보는 여러 가지가 있어. 지도도 있을 거고, 플레이스, 그 다음에 뉴스도 있을 거고, 사전적 정보로 볼 수 있는 키워드들은 전부 다 인포메이션에 가까운데,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이제 웹사이트, SEO니까 사이트에 담깁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에 담기죠. 그러니까 이건 사이트. 옛날에 웹사이트, 지금 사이트,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사이트에 담겨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경험된 정보를 원하는 검색자에게는 뷰라는 탭에 카페하고 블로그를 담아서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사전적 정보를 원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검색 결과를 올려줬어요. 그래서 웹사이트 쪽이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검색하는 키워드에 따라서 컬렉션 해주는 게 달랐어요. 물론 맨 위에는 본인들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파워링크가 있어요. 돈이 되는 키워드들은 전부 다 네이버에 돈을 지불하게 하고 광고할 수 있게끔 위에 자리를 열어놨고요. 자기네들이 이제 돈벌이로 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 오가닉, 자연 노출되는 것은 맛집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가 먼저 올라오고요. 연예인들 치면 뉴스 기사가 올라오고요. 어떤 것들은 웹사이트가 많이 올라오고
뭐 우리가 경험된 정보 스토리를 찾는 키워드를 넣으면 뷰 영역, 지금은 이제 블로그하고 카페하고 나눠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컬렉션을 해준 거예요. 제가 전 시간에 그 백화점에 왜 사람들이 가는지 질문을 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답을 해드리긴 했는데, 네. 백화점에 가면 굳이 뭘 고르지 않아도 상품이 많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옷을 집으면 최신 유행하는 퀄리티 괜찮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백화점에 가면 괜찮은 옷을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밀레올이나 동대문에 가도 그와 비슷한 똑같은 또는 아주 저렴하게 좋은 것들을 고를 수 있겠죠. 근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느니 나는 그냥 백화점 가서 그 사람들이 컬렉션을 잘 해놨잖아.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의 컬러의 곳에서 사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유행에 뒤지지 않고 그 옷을 입어도 괜찮은 퀄리티의 제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에 가는 거예요. 비용이 좀 높더라도. 근데 네이버에 가면 괜찮은 정보들이 있게끔 만들려고 되게 노력해요. 네이버는 사실 굉장히 포털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예쁜 포털이에요. 파워링크도 구분되어 있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 구글 보면 무슨 개발자가 개발하다 만 것처럼 그냥 돼 있단 말이야. 검색자 딱 하나 놓고. 물론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컬렉션 입장에서는 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네이버가 훨씬 더 잘 정리되어 있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괜찮은 백화점 같은 느낌을 주는 포털을 추구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오면 어떤 정보들을 나열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을까를 고민을 하고 UI나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요즘에는 뭐 AI다라고 해서 그 사용자, 로그인된 사용자 중심으로 정보를 분류해서 노출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보입니다. 네이버는 꾸준하게 그런 노력들을 해갈 거예요. 자, 그런 컬렉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사용자가 뭔가를 검색을 했을 때 정보들을 분류하고 그 정보들을 분류한 거에 대해서 보여주는 카테고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키워드를 딱 받으면 그 다음에 광고주 또는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키워드를 공략할 때 이게 인포메이션인가 스토리인가를 구분해서 세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거는 사실 이쪽 사이트이긴 하지만 사실 경험된 정보의 업종들, 경험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유저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장은 블로그를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여행업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파워링크는 돈 내면 되니까 홈페이지만 파워링크를 걸어두고 웹사이트 상위 노출해 놓고 사이트도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올려놓고 쇼핑 쪽에도 저희가 상단에 노출시켜 놨단 말이에요. 근데 크게 전환이 없어. 왜 그러냐면 그건 사전적 정보를 필요로 하는 유저들이 아니라 사실 그걸 검색해서 다른 사람이 갔다 온 그런 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매 결정할 확률이 높죠. 실제로 이쪽에서 이제 물어보면 1, 2, 3 이렇게 찍고 있는 그 여행사들의 마케팅한 분야들을 보면 거의 다 블로그예요.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다루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나 카페를 공략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정보를 다루는 업종, 개인회생이나 뭐 이혼 또는 법률 지식 아니면 어떤 지식, 인포메이션을 다루는 것들은 그냥 사이트 상위 노출하면 문의가 오는데 대다수가 사이트 상위 노출, 그러니까 인포메이션과 스토리를 믹스해서 하는 전략이 되게 좋긴 합니다. 그거는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블로그의 장점은 뭘까요? 여기에 장점. 장점은 일단은 다루기가 쉬워요. 컨텐츠 올리는 게 쉬운 거죠. 업로드가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상위 노출도 쉬워요. 내가 뭐 너무 센 키워드가 아니면 웬만하면 자신이 쓴 키워드가
상위에 노출이 됩니다. 단점은 뭘까요? 네, 자주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유지가 어려워요. 유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가 쉽게 올리면 남들도 쉽게 올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블로그는 그 컨텐츠를 계속 올려야 되는 그런 엄청난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 좋긴 한데 내가 컨텐츠 올려서 상위 노출이 되면 무료로 내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고객을 모을 수 있는데 그 짓은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업종이에요. 자, 사이트는 장점이 뭘까요? 이거에 반대예요. 상위 노출은 유지가 쉬워. 왜냐면 한번 올라가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다 단점이야. 뭐냐면 컨텐츠가 어려워. 즉 업로드가 어려워. 왜냐면 블로그는 그냥 블로그란 CMS 툴에 그냥 쓰면 되는데 이 사이트는 일단 사이트를 만들어야 돼. 그 다음 그 사이트에 SEO 하는 방식으로, 물론 블로그도 그런 규격이 있긴 하지만 보다 더 많은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올리는 게 어렵고요. 상위 노출도 어려워요. 상위 노출 어렵습니다. 여기는 쉽지만 여기는 어려워요. 이게 이제 또 단점이 되는데 상위 노출이 쉬워서 경쟁자가 많아요. 상위 노출 어렵죠? 경쟁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장점이나 단점이죠. 상위 노출이 어려운 대신 경쟁자가 적은 게 장점이고, 블로그에서는 상위 노출은 좀 비교적 쉬운 대신 경쟁자가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다 경쟁자예요.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의 아이디만 있으면 다 경쟁자예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블로그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저도 그걸 지향하진 않아요. 블로그가 필요는 한데 그거는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떨어져. 블로그를 키우는 것도 비용이고 그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도 다 휴먼 리소스를 갈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다 비용이에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들 월급 주고 그 다음에 블로그가 어느 정도 커서 상위 노출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비용이고 전부 다 비용이야. 근데 그 비용을 들었을 때 과연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야. 어떤 거는 더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측정하지 않고 그냥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 블로그를 꾸준히 해.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던 자기가 비용을 들이던 누굴 시키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죠. 비용 대비 효과가 안 나오면 사업에 실패하는 거고, 비용 대비 효과가 좋으면 사업에서 성공하는 거죠. 근데 문의 양으로 봤을 때 블로그가 과연 꼭 비용 대비 효과가 정확하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블로그를 안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 웹사이트에서 사람을 모아요. 웹사이트는 노출을 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해두면 경쟁력도 없고 꾸준히 유지되니까. 근데 다 이탈이 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왜? 정보만 보고 아 그렇구나 해서 딴 데 가서 또 검색을 해서 블로그보다 거기서 이제 문의할 가능성 있는 사업 서비스를 다룬다고 하면 우리가 노출 대비 고객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매출로 전환될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럼 이거 같이 담으면 되는 거야. 같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사이트로 유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블로그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웹사이트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트에 검색이 사이트를 통해서 세부 호핑으로 합시다. 근데 블로그 쓰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사이트 검색했더니 사이트로 해서 여기 사이트로 왔어. 그러면 여기에 이미지 우리가 지금 하듯이 이렇게 블로그로 이미지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블로그를 만드는 거야. 우리가 블로그를 글을 쓰는 거야. 어떻게? 지금까지 블로그에 글을 쓴다라고 하면 노출이 돼야지 이 어렵게 내가 쓴 컨텐츠가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 생각하지 말고 블로그에 혼을 담아서 글을 쓰는 거야. 근데 그렇게 담아서 쓰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 써봤자 노출이 안 되면 아무도 읽지 않기 때문인데 지금부터는 달라지는 거지. 왜냐면 블로그 탭에서 상위 노출이 되지 않더라도 어디를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노출될 거기 때문에
블로그 컨텐츠를 써서 잘 쓰는 거예요. 되게 잘 써서 사람들이 뭐 기본적으로 뭐 여기 세브오핑 쳐서 여기 블로그에서 이렇게 유입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야. 우리는 세브오핑이 스토리를 필요로 하는 컨텐츠야, 상품이야. 근데 우리는 사이트로 노출시켜서 사이트를 보게 한 다음에 여기에 블로그 1, 블로그 2, 뭐 블로그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로 갈 수 있게. 그리고 여기 밑에는 뭐 예약, 상담 해서 다시 여기에서 여기로 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또 와서 처음에는 세브오핑에 대해서 들어왔다가 블로그 찍고 이 컨텐츠 쭉 본 다음에 그러면 사례 만든 다음에 요거는 다시 여기에서 가가지고 여기에 세브오핑 사례 다시 이걸 클릭해서 어느 또 다른 블로그에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이트 인포메이션 정보로 사람을 유입을 시켜서 스토리로 구매 전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블로그 쓰는 게 써도 어차피 뒤로 밀리면 안 볼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큰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빨리빨리 써서 노출시키고 또 다른 글들이 올라오면 뒤로 밀리고 또 그러면 또 노출시키고 이런 전략을 썼는데 지금부터는 블로그를 잘 쓰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글을 딱 읽으면 진짜 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식으로 글을 쓴 다음에 저희가 웹사이트에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블로그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리에이트, 하나는 쉐어 영역인데 크리에이트는 뭐냐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블로그에서 나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뭐 이래 당연히 좋은 말을 쓸 수밖에 없지.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당연히 네가 판매하는 서비스니까 좋다고 얘기하겠지. 근데 쉐어는 뭐냐면 누군가가 너에 대해서 유아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사실 이 둘 다 내가 쓴 거야. 내가 다른 아이디로 쓰던 아니면 내가 뭐 다른 체험단에 의뢰를 하던 아니 블로그 상에 이런 원고를 좀 써주세요 라고 했어. 둘 다 쓴데 이제 화자가 다른 거죠. 얘기하는 사람이 다른 거야. 내가 내 얘기하면 내 자랑이 되는 거고 남이 내 얘기를 해주면 내가 사실 시킨 건데 그게 이제 미담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블로그들을 쓸 때 우리의 글이 아닌 남이 나를 써준 것처럼 후기처럼 써서 사람들이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훌륭한 정보고 이 업체가 괜찮은 업체다 라고 할 수 있게끔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웹사이트를 어느 정도 이제 세팅할 줄 알잖아요. 지금 그런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냥 블로그를 쓰면 거기 네이버에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스크린샷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씩 붙여놓는 거예요. 검색 결과로 보이듯이. 그래서 정보를 읽은 다음에 사람들이 다음에 분명히 어떤 행위를 하냐면 우리 창에서 나가서 네이버에 또 세브오핑을 검색해서 블로그 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스토리들을 보고 자기가 맞는 스타일 또는 평이 좋다고 하면 거기서 추천하는 그런 업체에다가 계약을 할 거란 말이죠. 모든 컨텐츠들을 전부 다 정보로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스토리 컨텐츠로 신뢰와 믿음을 줘서 우리 서비스를 구매하게 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